시사평론가 장혜찬입니다. 오늘의 팩트, 이재명과 유승민 둘 다 틀렸다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지사가 참 재미난 공약을 제안했죠.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청년들에게 국가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대학 다닐 때 학교 잘 안 갔고 4년 대학 공부하는 것보다 해외여행하는 게 4년 동안 세계 여행하는 게 배우는 게 더 많을지도 모른다는 말을 했습니다. 당장 많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죠. 이러한 포퓰리즘적 공약, 허경영이랑 다를 게 뭐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정치인들 돈을 주겠다는 이야기만 하는데 대체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는다. 일자리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안 한다. 이렇게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 뉴스를 접하고 나서 출연하는 여러 방송에서 이재명 지사의 공약, 황당하고 현실성이 없다. 너무나 충동적이다. 대선 주자라면 보다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아주 세게 비판을 했어요. 고졸 청년들에게 1,000만 원 주고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랬다가는 여행가 형편이 안 되는, 바로 취업해서 일해야 되는 청년들은 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대학에 진학하면 그 1,000만 원 다시 토해내야 되는 걸까요?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죠. 하지만 여러분, 유승민 전 의원의 비판에도 저는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생각을 지우기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쪽짜리 비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비판에는 대안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특히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선 출마하겠다고 의지를 밝힌 정치 지도자라면 단순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아무렇게나 말하는 것도 안 되지만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건 잘못됐다고 비판만 하고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충동적으로 떠오른 아이디어를 정책적 고민 없이, 본질적인 해결책 없이 내지른 이재명 지사도 비판받을 만하지만, 거기에 대고 이건 잘못됐다, 포퓰리즘이라고 말하고 그친 유승민 전 의원도 똑같이 저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유승민 전 의원을 비판하면 또 적잖은 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대선 주자라면 이러한 이야기를 함에 앞서서 대학에 가지 않는 고졸 청년들의 현실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하고요. 이 고졸 청년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진짜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마땅하죠. 이재명 지사도 그런 대안이 없었고 유승민 의원도 그런 대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1,000만 원 세계 여행 지원비라고 내건 건 참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지만, 대학을 가지 않는 고졸 청년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 지적은 국민의힘에서도 중도보수연합에서도 새겨들을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장학금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학비 지원과 관련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혜택들, 장학금 지원제도 대학을 가지 않은 고졸 청년들에게는 남의 나라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 과잉 사회라고 불러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학생들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 대학의 수도 너무 많고요. 정말 제 역할을 못하는 교수들도 그러다 보니 넘쳐나면서 쓸데없는 학술 연구회랍시고 해외여행 다녀오고 폴리페서라고 정치권 기웃거리고, 그 많은 교수들이 참 다양한 대학에서 기생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 정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졸자들이 받는 차별을 철폐해야 되고요. 4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은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에서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함으로써 대졸자 못지않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가 승진해서 차별당하지 않고 억울하지 않게 자기 커리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과 교육제도 개선이 없는 한 우리나라 사회는 학력 인플레 사회, 전국 지방에서 국가의 도움과 교육부의 지원 없이는 폐교 위기에 내몰린 대학들을 억지로 떠받들고 가느라 예산을 낭비하는 사회, 청년들이 차라리 빨리 일자리에 투입되면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게 되는데 크게 의미 없는 대학 졸업장에 목매다가 고학력 백수만 양산하게 되는 그런 사회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집니다. 유승민 의원,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허경영식이라는 데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고졸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은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취업의 문을 열어줄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독일의 예를 많이 드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에 가지 않아도 전문 기술 숙련자들이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같은 사회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대선 주자라고 지난번 대선에도 출마했는데 거의 10년을 넘게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대안과 정책을 설계했는지 국민들에게 같이 밝히는 게 정치 지도자다운 책임 있는 비판 아닐까요? 그냥 잘못됐다, 허경영식이다라고 비판하는 건 저 같은 시사평론가들, 정치평론가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은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라는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이 개혁보수이고 무엇이 따뜻한 보수인지 그 실체가 아직까지도 잘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아니 그놈의 새정치 뭔데라는 국민들의 물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해서 지금 다소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것처럼 유승민 전 의원의 따뜻한 보수도 아니 그 따뜻한 보수, 따뜻함이 뭔데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아야만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구체적인 정책의 차별성, 대안이 없다면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 모두 늘 대선 후보군에만 머무르게 될 뿐 대통령이 되기는 힘들어질 겁니다. 비판 앞서서 두 분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린다는 점 두 분의 지지자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중에서 제 눈을 잡아 끌었던 건 사회적 경제법이었습니다. 과거 유승민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이고요. 이게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내게 하고 정부에서 그 사회적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게 골자인데 이거 말만 조금 바꾸면 시민단체 활성화시키고 협동조합 활성화시킨다는 진보 좌파의 정책과 차별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다만 용어에 있어서 협동조합이냐, 시민단체냐,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죠. 제가 그래서 과거에 대구 현장에서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에게 이 사회적 경제법 위험한 것 아니냐고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습니다. 한 막창집에서 만나서였는데요. 그때 막창을 먹으면서 유승민 의원실의 보좌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법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 이건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원칙의 문제인 거죠. 사회적 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그들에게 예산을 분배해주고 그들의 사업을 입찰권에 있어서 사업을 따내는 데 있어서 유리한 가산점을 주게 된다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꾼들이, 여의도에 정말 많은 정치 건달들이 지금은 협동조합이나 시민단체 만드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먹이사슬을 형성할지도 모르죠. 그게 과연 건전한 경쟁이라는, 공정한 경쟁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의 관점에서 적합한 법안인지 대안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말하기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경쟁을 인정하되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또 사회적 약자들을 챙기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회의 질서를 해치지 않고 이 약자들을 보듬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정책을 들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면 박수치면서 이거 국민의힘과 중도 보수 진영에서 다 받아들이자고 말하고, 그 정책에 문제점이 있으면 사회적 경제법 비판한 것처럼 비판을 할 텐데 지금은 평가할 만한 구체적 공약이나 정책 자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지사 비판만 해야 합니까? 그런 식으로는 정권 교체 할 수도 없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집권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승민 전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치평론가스러운 비판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을 들고 나오라고. 특히나 이번 논쟁의 핵심 키워드였던 고졸 청년들, 우리 국가적으로 반드시 제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줘야만 하는데, 그래서 굳이 불필요한 대학 학위를 취득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하는데, 그게 국가의 교육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길인데,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길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 1,000만 원 세계 여행비 지원은 말도 안 되는 대안이지만 보수에 대안은 무엇인가, 유승민에 대안은 무엇인가, 그 답을 들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 경쟁, 대안을 놓고 치열하게 싸우는 경쟁이 중도 보수 진영에서 더욱더 활발해져야만 합니다. 문재인 정부 치하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문이냐 반문이냐, 검찰개혁, 언론개혁 할 것이냐 말 것이냐로 사람들의 삶과 민생과 동떨어진 문제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 우리는 고졸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너무 많은 대학을 어떻게 감축시킬 것인가, 대학 교수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적절히 줄여나갈 것인가, 우리 국민들의 삶과 청년들의 피부에 와닿는 문제로 대안을 놓고 정책 경쟁을 한다면 좋은 경쟁이 되는 거죠. 경선,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전 투구의 정치 싸움이 아니라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비판한 유승민 전 의원을 포함해서 여러 대선 주자들이 제대로 된 대안과 정책을 가지고 나온다면, 그리고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온다면, 경제민주화요? 경제민주화라고 말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대체 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고 물을 겁니다.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는 쉽고 간결하고 선명한 언어로 이 정책과 대안들을 풀어내지 못한다면 대선 주자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셈이죠. 들고 나오십시오. 정책과 대안을 들고 나온다면 저 같은 평론가들이 분석하고 국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겠습니다. 비판만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대안을 들고 나와서 검증받는 그런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팩트, 이재명도 유승민도 다 틀렸다. 저는 팩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문제의식은 분명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이 있지만 그 대안이라고 들고 나온 해외여행비 1,000만 원 지원은 황당무계하기 그지없고요. 그걸 비판한 유승민의 지적도 옳지만 유승민에게는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 사회적 경제법 말고 대체 무슨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2015년이었던가요? 2016년이었던가요?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보수는 중앙 평준화를 지향해야 된다. 대기업과 정규직들이 가지고 있는 걸 약간 양보해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처우를 높여야 된다. 그래서 중간에서 만나는 이 중앙 평준화가 대안이라고 말했던 게 저는 훨씬 더 구체적인 경제정책으로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정순국 교수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하기 위해서는 상위 10%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죠. 이런 구체적인 대안을 들고 나오는 정책 경쟁이 중도보수 대연합, 자유민주진영 내부에서 보다 활발하게 펼쳐지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이 보수 후보들에게도 채찍질을 가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 또 다른 팩트로, 대안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